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 오영나 법무사입니다. 요즘에 아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동 인권과 또 우리 법무사들이 하고 있는 영역인 출생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아동권리연대의 조민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조민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현아 법무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 연구위원을 맡고 있고 성동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아 법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조 대표님 그 아동권리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동권리연대는 저와 같이 고아호적으로 시설에서 자라고 나와서 요즘에는 이제 자립청년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의 아동들의 권익을 개선하고 권리를 찾아주는 아동권리연대 인권단체입니다. 우리 대표님도 아동 인권과 관련된 좀 이런 당사자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좀 개인사적인 이야기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신의 개인사를 얘기하기가 사실 한국 사회에 이 고아라는 이 어떤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제 가족을 찾기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77년도 5월경에 강원도 춘천시장에서 엄마 손을 잃어버려서 미아였습니다. 그 후에 홀트와 월드비전이 입양 위탁소로 운영하고 있는 오순절 춘천 위탁소에 입소되었고 그 이듬해 5살, 6살 1978년 9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으로 해외 입양을 위해서 고아호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입양을 안 가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모님을 기억을 하고 저희 집도 다 기억을 하니까요. 그게 좌절되고 나서 다음에 원주에 있는 시설로 수용이 돼서 17살까지 성장을 했는데 부모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족 찾기가 진실 찾기가 돼버렸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아동의 인권을 말을 할 때 출생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아호적이라는 게 고아라고 해서 다 고아호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기록되어 있다라면은 뭐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인데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면은 부모님이 전혀 없이 이렇게 혼자서 정말 외롭게 있는 이런 호적을 말을 하는 건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고아호적의 어떤 당사자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가족 찾기를 하다 보니까 출생 기록, 과거에는 이제 호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호주제가 폐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부모가 있는데도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기하 처리가 됐는데 본인의 의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지만 일단은 길에 버려졌다라고 하고 그 해 입양 기관에서 시설장의 이름으로 해서 고아호적이 만들어지고 그 고아호적이라는 거는 부모가 없어요. 공란이고 그 본적지도 위탁소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정보가 처음부터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호적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이제 성본을 창설해서 이렇게 기록이 없는 경우들을 좀 만나보면은 참 외롭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참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좀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한 사람 입장에서 출생 기록은 자신의 정체성, 그 다음에 헌법 10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 이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그런 명시적인 게 있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아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 지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삽니다. 아동들의 그 출생 등록 권리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제가 뭐 감히 뭐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삶에 있어서 좀 이정표가 되는 자신의 뿌리와 부모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큰 어려움으로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작용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호적에는 아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시설에서 17살에 나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제 기록, 부와 뭐 가족에 대한 기록을 물어봤을 때 기록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찾아서 춘천시청 뭐 여기저기 찾아서 했지만 결국에는 딱 나온 게 호적, 고아 호적에 나와 있는데 이름만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수십 년을 그렇게 헤매고 하다가 오늘날 법이 조금씩 실종아동법도 생기고 뭐 아동권리보장원도 생기고 이래서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했을 거라는 어떤 가정하에 DNA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장기실종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그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가족 찾기 그 과거사에 대해서 조금의 진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짜라든가 부의 모의 이 기록이 없고 했기 때문에 과거사에다가 접수를 했고 과거사에서는 신분 조작, 인권 침해가 맞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설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은 지금 더디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국내 입양, 국외 입양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크게 구분은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아 호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공적 시스템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시설 수용이 되고 퇴소한 사람 케이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최초로다가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지금 조사 중인 케이스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디지만 그래도 그 과거사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좀 국내 좀 시설 거친 그 사례 중에서는 최초로 좀 조사 개시 결정을 받아서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좀 조금의 진전이나마 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지금도 늦었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의 고아 호적과 연관되어서 저 이제 성본 창설 업무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하는 업무인데요. 이 법무사님은 좀 성본 창설 업무를 좀 직접 해보시거나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사 사건 전반에 대해서 제가 등록 업무는 해봤지만 아직 성본 창설 업무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성본 창설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본 창설하다 보니까 이것과 좀 연관된 문제로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은 성과 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본이 춘천이시죠? 네, 제가 얘기해도 참 웃기는데 제가 조상이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생소한 춘천 조씨가 있나요? 뭐 아마 이런 질문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생소한 본이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퇴소에서 나오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이제 이력서를 낼 때입니다.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 갈 때 거기서 질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라는 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별과 편견에 소나기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좀 생활 법률적인 문제를 업무를 하는 법무사인데 좀 이 법무사님은 이 성본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님에도 동일 발음으로 불리는 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관, 즉 본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동성동본 혼인금지가 2005년 폐지됨에 따라서 본을 서류상에 기재하는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굳이 2008년도에 도입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본을 기록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을 할 때에만
기본 증명서와 같이 특정 서류에만 본을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여집니다. 본을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공시하는 다 드러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좀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동의 그 기록 또 출생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정말로 허술하게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이 아동의 출생 기록 관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의 권리 입장에서 이제는 보편적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이 사회적으로 법과 제도로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는 한국이 그런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출생과 등록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원가정에서 친생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면 양육받을 권리는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분리해서도 안 되고 친생 부모와 생이별을 강요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분리 불안은 저처럼 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폭력, 학대,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공적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아동의 권리 입장에서 첫 단추에서부터 일단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친부모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불가피하게 시설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면접 고소권이 권리로 보장되어 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이 뒤로 물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도 사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동의 그냥 단순히 알 권리가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발달과 모든 이 권리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꼭 보편적 출생 권리 보장으로 이제는 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이어지는 인연, 이것을 좀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유지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아동의 출생 기록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진지하고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대표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준비하면서 돕고 있는 자립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고아라는 한국의 이 차별과 이 낙인, 혐오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조차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아 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100만 명 이상으로 저는 추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게 공식적인 통계조차가 없습니다. 대부분 무용고자로 살게 되는데요.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서 퇴소해서 나오는 자립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3,100명 정도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똑같은 시민이고 국민인데, 그런 권리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을 보호받고 하면서 자라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바랍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법무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법무사를 하기 전에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을 다녔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인사 기록 관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본을 필요로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필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의 모든 서류에는 본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또 열람해서 볼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 자체를 우리가 개인정보의 중요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이 기재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없고, 이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는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이를 기재 부분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를 하는 우리 법무사들로서는 워낙 그 서류를 볼 일이 많거든요. 좀 볼 때마다 이렇게 좀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동 인권, 특히 그 출생 기록, 부모를 알 권리, 이 관련된 이야기를 아동권리연대의 조민호 대표님과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이신 이현아 법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법무사들도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